회사. 자, 우리 송이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했으니 다들 축하해 주세요. 대리님, 아니 과장님 축하드려요. 정말 승승장구시네요. 이 속도대로라면 대표 자리도 넘볼 수 있겠어요. 무슨 다들 도와주고 격려해줘서 고마워요. 더 큰 책임을 맡은 만큼 더 열심히 일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식사는 제가 쏠게요. 뭐 사드실 거예요? 저희 고기 먹고 싶은데. 좋은 날인데 당연히 고기 먹어야죠. 내가 잘 아는 고깃집 있는데 거기로 예약해 둘게요. 장소는 단톡방에서 공유해 드릴게요. 네, 성희 씨가 먼저 진급한 거 괜찮지? 이번에 성희 씨가 한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거뒀잖아. 회사 입장에선 성과대로 승진을 시키다 보니 이번엔 성희 씨가 승진하게 됐어. 나도 이대리 영 신경 안 쓴 거 아닌데 그렇게 됐네. 다음엔 분명 잘 될 걸세. 아유, 부장님도 참. 제 와이프가 승진을 한 건데 당연히 기쁘죠. 저도 당연히 송이가 먼저 진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솔직히 송이가 저보다 입사는 1년 느리긴 하지만 그동안 세운 성과를 보면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저랑 송이 입사 동기들 봐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해주니 안심이 되네. 그래도 곧 이대리도 승진할 거야. 알았지? 그럼요. 와이프가 승진을 했으니 남편인 저도 따라가야죠. 잠시 후 문자. 축하해. 벌써 과장을 달고 당신 잘해낼 줄 알았어. 고마워, 여보. 난 여보가 될 줄 알았는데. 에이, 당신이 한 게 얼만데. 회사가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음. 당연히 당신을 승진시키는 게 맞는 거지. 나도 열심히 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따 회식 장소 우리 자주 가던 고깃집 말하는 거지? 예약 안 해뒀으면 내가 할까? 아직 예약 안 해서 그래주면 고마울 것 같아. 이것저것 처리하느라 영 정신이 없네. 그럴까봐 연락했지. 알았어. 인원수대로 예약해 놓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고마워, 여보. 우리끼린 따로 파티하자. 그래야지. 다음날 집. 어제 술을 너무 마셨더니 속이 메스꺼려서 미치겠네. 당신은 괜찮아? 당신도 부장님이 주는 술 다 받아먹더만. 난 그렇게 많이 마신 게 아니라 괜찮네. 콩나물국 끓여놨는데 좀 줄까? 고마워, 여보. 언제 이런 걸 준비했대? 당신도 피곤할 텐데. 이 정도야 뭘. 근데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저녁에 잠깐 들르라고 하시네. 형이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왔나 봐. 서울에 장례식 갈 일이 있어서 왔다는데 그 김에 식구끼리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어떻겠냐고. 아, 그래? 진짜 오랜만에 뵙네. 명절 때마다 일 있다고 안 오셨잖아. 어, 그래서 형 얼굴도 간만에 볼 겸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당신 피곤하면 나만 갔다 올게. 어떻게 그래? 이따 저녁이면 괜찮아. 그렇게 하자. 그래? 그럼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 어. 그럼 형님도 같이 오려나? 형님이랑 연락한 지도 꽤 됐네. 글쎄, 그건 모르겠네. 가보면 알겠지 뭐. 그날 저녁, 시댁. 아주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재수 씨도 반가워요.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좋은 일 당연히 있지. 우리 송이가 벌써 과장으로 진급을 했어. 와, 정말 대단하시네. 너보다 빠른 거 아니야? 나보다 송이 능력이 더 출중하니까 그렇지. 엄마도 들으셨죠? 우리 송이 대단하지 않아요? 넌 속도 없다. 마누라가 너보다 승진이 빠르다는데 그게 마냥 좋아? 그 회사 못 쓰겄다. 무슨 여자를 승진시킨다니? 여잔 그래봤자 빨리 그만둘 텐데. 엄마도 참, 그거 다 옛날 생각이에요. 요즘 여자들도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나 다니는 회사도 대표가 여자야. 그 집은 안 봐도 뻔하다. 여자가 대표이기까지 하니 기가 얼마나 세겠냐? 남편이 꼼짝을 못하겠네. 여자는 말이다. 자고로 남편이 벌어다준 돈 받으며 살림 알뜰살뜰 관리하는 게 최고다. 송이 너도 어깨 으쓱할 필요 없다. 여자가 살림을 잘해야지 일 잘해서 뭐하니? 아무래도 아들보다 내가 진급이 빨라서 속상하신 모양이네. 하긴 어머니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네, 어머니. 솔직히 진호 씨가 더 능력 있는데 이번에 운이 좋아서 제가 승진하게 된 거예요. 다음엔 분명 진호 씨가 승진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 무당 말이 맞는 것 같다. 왜? 너랑 우리 진호랑 결혼할 때 내가 궁합 보러 간다 했잖니? 그때 그 무당이 여자 기가 세서 남편 앞을 다 가로막을 거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반대했잖니. 우리 진호가 죽어도 너랑 결혼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고. 근데 지금 봐라. 너 아니었으면 우리 진호가 승진했을 텐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아이, 엄마 무당말 좀 그만 믿으세요. 원래 궁합 보면 그런 소리 흔해요. 그리고 둘 중 하나라도 잘 되면 됐지. 진호가 아예 망한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꼭 남자 기만 세란 법이 있나? 원래 직장 생활 잘하려면 기도 세고 그래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엄마, 그 무당집 아직도 가는 거 아니죠? 그 무당 예전부터 말도 잘 안 맞고 그랬잖아. 그냥 안 가면 안 돼? 안 가긴. 그 점쟁이가 얼마나 용한데. 너 옛날에 기억 안 나? 예전에 네가 이유도 없이 끙끙 앓아대는데 점쟁이가 서쪽에 있는 한의원 가서 약 받아오면 된다 해서 그렇게 했더니 씻은 듯이 나은 거. 네 생명의 은인이신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엄마도 참, 서쪽에 한의원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원래 애들 이유도 없이 아프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제발 너무 믿지 좀 마세요. 에? 뭘 믿지 말래. 그 점쟁이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갚으면 안 되지. 아무튼 송이 너 그냥 회사 때려치우면 안 되니. 이제 지유도 조금만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갈 거고 그럼 엄마 손이 더 필요할 텐데 언제까지 회사에 틀어박혀 있을 거야? 네?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어머니, 저 이제야 승진을 했는데. 아이, 엄마도 참 뭘 또 그만두래요. 재수 씨, 엄마 말 신경 쓰지 말아요. 괜히 저러셔. 뭘 괜히 그래. 여자가 그만하면 됐지. 무슨 일을 얼마나 더 한다 그래. 초등학교 들어가면 거기 학부모들이랑도 잘 알아놔야 되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눈도장을 찍어놔야 우리 지유가 이쁨 받으며 학교 생활하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만둬라. 혹시 아니? 너 그만두면 우리 진호가 바로 승진하게 될지? 어머니, 그래도 그건 좀. 엄마 농담도 잘해.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형 얘기하자. 일은 잘 돼? 형수님은 잘 지내시고? 하여간 그저 지 와이프 편이나 들지. 지 등에 칼 꽂을 사람이 마누라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속상하셔도 그렇지 바로 그만두란 말씀은 좀 그렇네. 말이라도 축하한다고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나야 뭐 똑같지. 와이프도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그래도 작년에 승진한 뒤로는 수입이 좀 괜찮아서 이제야 숨통이 트여. 잘 됐네. 영수님도 고생하시지. 아직도 애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도 하시지. 그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몸 상하니 하지 말라고 해도 애 학비 보탠다고 소일거리라도 해야 마음이 좀 놓이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고맙지. 다른 여자들 같았음 능력 없는 남편을 탓할 텐데 네 형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여자가 어딜 남편 능력 탓을 한다니. 그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다 그 점쟁이 덕분이다. 그때 내 말 안 들었으면 너도 기센 여자 만나서 내내 승진도 못하고 고생했을 거다. 또 점쟁이 얘기예요. 그때 그 여잔 원래도 결혼할 생각 없었어요. 엄마가 굳이 선본 여자들 궁합 본 거잖아요. 솔직히 와이프랑 궁합 안 좋게 나왔어도 전 결혼했을 거예요. 그니까 이제 좀 그만 얘기하세요. 누가 들으면 궁합 좋아서 결혼한 줄 알겠어. 엄밀히 말하면 그게 맞지. 암튼 네 와이프는 그나마 천성이 순하게 태어나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평생을 마음 변하지 않고 애 키우고 착실히 살 팔자라해서 망정이지. 만약 다른 여자들 만났어 봐. 네 동생처럼 여자 귀에 잡아먹혀서 승진도 못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주랑 궁합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법이다. 알았니? 아, 엄마도 참. 이제 그만 좀 하시라니까 그러네. 잠시 후. 어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앉아서 쉬고 계세요. 너, 내가 아까 한 말 그냥 흘려듣는 건 아니지? 이참에 정말 관둬라. 여자가 살림이나 하면 됐지. 일 잘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일을 해서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야 쓰겠니?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둘째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무당 말이 첫째랑 둘째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면 둘 건강에 좋지 않다 하더라고.
어머니, 애 하나 키우는데도 몇 억이 드는 세상인데 제가 일 그만두면 남편 혼자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저라도 같이 벌어야 좀 여유로워지는걸요? 그러니 더더욱 네가 그만둬야지. 네가 우리 애 앞길을 막고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너만 그만두면 우리 진호 승승장구할 거다. 그럼 월급도 당연히 오르겠지. 그러니 괜히 버티고 있지 말고 그냥 관둬. 다른 여자들은 빨리 그만두고 집안일 하고 싶어 하는데 넌 대체 왜 그러니? 여자가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엄마 또 그러고 있어요. 송이랑 부엌에서 단둘이 뭘 그렇게 얘기하나 싶었는데 또 그 얘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냥 축하해주면 되잖아요. 축하할 걸 축하해야지. 네가 마누라한테 꽉 잡혀서 이렇게 사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만하냐? 네가 송이 얘 때문에 일 잘 안 된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그건 내가 잘못해서 잘 안 된 거잖아요. 사기당한 것도 승진 안 된 것도 다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송이 얘만 없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니까. 아, 저희 말이 안 통하네. 저희 가요. 형, 나 가. 다음에 연락하자. 가게. 조심히 가. 재수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잘한다, 잘해. 지 와이프한테 좀 싫은 소리 몇 번 했다고 저렇게 집을 나갈라네. 결혼하기 전만 해도 순하디 순한 놈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어찌 저렇게 됐을꼬. 아유, 엄마도 그만 좀 해요, 진짜.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엄마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뭐만 하면 무당기를 꺼낸다니까. 내가 들어볼 땐 순 엉터리구만 뭐 때문에 저렇게 철석같이 믿는지. 어르신들 전 보면서 마음이 위안 얻고 그러시잖아. 그래도 아까 회사 관두라고 하실 땐 좀 당황스럽더라. 그 말 마음에 새길 필요 없어.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래도 축하 한마디 정도는 해주셨으면 했는데. 내가 당신 승진 뺏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이 영 불편해서 그렇지. 엄마 저러는 거 한두 번이야. 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으니까 너무 개의치 마. 어차피 엄마 자주 찾아뵙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해도 내 얼굴 볼 때마다 그런 말을 하시니까. 아, 승진 얘기 괜히 꺼냈나 봐. 뭘 가족끼리 좋은 일 있으면 공유하는 게 맞는 거지. 아무튼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옛날부터 점쟁이 말만 듣고 이상한 소리들 많이 했어. 그 점쟁이 좀 그만 만나라고 해도 소용없다니까. 그러다 뭔 일 날 것 같아서 걱정도 돼. 눈치 보니까 돈도 꽤 많이 갖다 주는 것 같던데. 그게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말린다고 들으실 분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지만 고집이 너무 세다니까. 일주일 후, 집. 나 갔다 올게. 내가 같이 안 가봐도 되겠어? 주말인데 사람을 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괜찮아. 그리고 오히려 가정까지 같이 오면 업체 사람도 불편해. 그냥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게. 집에서 쉬고 있어.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하고. 알았어. 아, 다음 주에 업체 사장 만나면 뭐라 하든가 해야지. 자기네들 물량 없다고 주말에 직원 불러내서 보내라 하면 끝이야. 어이가 없어서. 1시간 후. 응? 누구지?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연락이 필요하니? 진호는 아직 자고 있니? 아니요. 잠깐 회사에 일이 생겨서 나갔어요. 참나, 벌써 승진 행세하는거냐? 승진 행세라니요. 그게 아니라 과장인 너는 한가롭게 집에서 뒹굴거리고 아래 직원이 남편은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라. 어차피 여잔 잘 나가봤자 소용없어. 그저 애 잘 키우고 살림 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진호 몇 시에 온다니?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녁 전엔 올 것 같은데요. 그럼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면 되겠네. 그냥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러본 거야. 살림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휴, 내 이럴 줄 알았지. 일만 잘하면 뭐하니 집안 꼴이 이 모양인데. 아니 반찬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해?
우리 소녀 한창 클 나이인데 여태 이런 반찬으로 밥 차린 거냐? 아, 매달 반찬 가게에서 배달을 시켜서요. 안 그래도 내일 아침에 배달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이런저런 재료 있으니까 제가 저녁 전까지 준비해 놓을게요. 이걸로 뭘 한다고. 됐고, 장이나 봐와라. 내가 적어주는 대로 그대로 사오고. 알았지? 네? 재료가 이렇게 많은데요? 시어머니가 사오라고 하면 그냥 사오면 될 것이지. 넌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빨리 나가. 어머니! 30분 후, 마트. 어머니도 참, 뭘 하시려고 재료를 이렇게 많이 사오래? 주말이라 좀 쉬려 했는데 갑자기 찾아오시고. 여보. 엄마가 왔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갑자기 찾아오셨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다고 하시네. 지금 장 보는 중이야. 엄마도 참 연락 좀 하고 오라니까. 너한테 따로 별말은 없었지? 늘 똑같으시지 뭐. 일은? 잘 끝났어? 이제 들어가. 엄마 다시는 이러시지 않게 내가 말해 놓을게. 고마워. 그래도 내 생각해주는 건 남편밖에 없네. 하긴 남편이라도 내 편이어서 지금까지 버틴 거지.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자기 부모 편들기 바빴을 텐데. 1시간 후, 집. 벌써 집에 와 있었구나. 어머니는? 뭘 이리 많이 사왔어? 집에 반찬도 많구만. 갑자기 급한 일 있다 하시더니 가시던데? 나 참 일을 이렇게 많이 시켜놓고선. 정말? 급한 일이시래? 무슨 일이시지? 몰라. 아무튼 그냥 가셨어. 괜히 당신만 고생했네. 어쩔 수 없지 뭐. 이걸로 당신이랑 지유 좋아하는 음식이나 잔뜩 해줘야겠다. 됐어.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한데 그냥 내가 할게. 뭘. 안 그래도 지유가 전부터 불고기 먹고 싶다 했어. 금방 하니까 좀만 기다려. 당신도 고생했어. 일은 잘 해결된 거지? 잘 해결됐어. 다음엔 주말에 불러낼 일은 없을 거라 하더라고. 얘네들도 찔렸나 봐. 당연히 찔려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매번? 그날 밤. 근데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뭔가 느낌이 울퉁불퉁한데. 그래? 그러게? 여기 뭐가 깔려있네? 뭐지?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잖아. 그니까. 잠깐만 일어나봐. 이게 뭐야? 이거 부적 아니야? 부적이 여기 왜 있어? 아, 엄마가 부적 넣었나 보네. 예전에도 나 수능 공부하거나 취업 준비할 때 이런 거 침대포에 넣어놨거든. 이거 넣어놓으시려고 오신 거 아니야? 근데 부적 필요할 상황도 아닌데 왜 넣어놓으셨지? 그러게 말이야. 아무튼 우리 엄마도 못 말려. 내가 버릴게. 잠깐만, 내가 갖고 있을게. 이런 거 그냥 버렸다고 하면 또 어머니 노발대발하셔. 다음 날 전화. 전화 있었냐? 잠깐 어디 다녀오느라 전화 온지도 몰랐다. 어머니, 혹시 어제 저희 이불보에 부적 넣어놓고 가셨어요? 누웠는데 영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부적이 들어있어서요. 그걸 또 봤니? 티 안 나게 넣는다고 넣어놨는데 그랬나 보구나. 설마 그거 빼서 버리고 그런 건 아니지? 버린 건 아닌데요. 이거 무슨 부적이에요? 그거 그 아기 잘생기는 부적이야. 아기요? 그래, 둘째 낳아야 될 거 아니야. 너 나이도 있는데 얼른 낳아야지.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거야? 그게 아들 낳게 해주는 부적이라니까 이불보에 잘 넣어둬라. 둘째는 아직 이른데요. 그리고 이런 부적을 집안에 두기도 좀 그렇고. 그럼 내가 돈 주고 사온 부적을 버리겠다 이 말이냐? 너 시애미 정성을 이렇게 무시해도 돼?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부적 이런 건 좀 무서워해서요. 당장 아기 낳을 생각도 없고요. 부적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 다 너네들 잘 되라고 만든 부적인데. 그거 100만 원짜리 부적이니까 버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넣어놨던 자리에 곱게 넣어놔라. 내가 불시에 찾아가서 확인할 테니까 그리 알고. 이게 100만 원이나 한다고요? 아니 무슨 이 종이 쪼가리가 100만 원이나. 종이 쪼가리라니.
신령님 들으시면 역정 내실라. 암튼 귀한 부적이니까 넣어놔. 굳이 그걸 왜 들춰서 그러는 거냐. 아, 약발 떨어지기 전에 얼른 넣어놓으라니까. 나고 나가봐야 되니까 이만 끊자. 아, 이런 걸 불길하게 자는데 어떻게 놓나. 근데 뜬금없이 무슨 애 낳는 부적을 가져오셨대? 평소에 둘째 가지란 소리도 안 하시던 분이. 아무래도 찜찜한데. 다음 날 무당집. 무슨 분위기가 이렇게 무서워. 귀신 튀어나오겠네. 무슨 일로 오셨슈? 뭐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우나? 아님 자식 문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거 혹시 무슨 부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선물 받았는데 쓰임새도 모르고 받긴 뭐해서. 이걸 선물로 받았다고? 선물 준 사람이 누구야? 네? 저희 시어머니께서 주신 건데. 시어머니가 이걸 줬다고? 너한테? 네, 왜요? 시어머니한테 단단히 미움을 사고 있구만. 이거 네 앞길 잘 안 되게 하는 부적이야. 이런 거 저주가 섞인 부적이라 돈도 돈이지만 아무나 써주지도 않는데 대체 어디서 받아온 건지 모르겠네. 네? 악이 생기게 하는 부적이 아니라 제 앞길을 막는 부적이라고요? 그런 부적도 있어요? 있지. 사람들이 뭐 자기 잘 되기만 바라는 줄 알아. 남 망하게 하는 걸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있지. 근데 이런 부적은 우리 무당끼리도 웬만하면 안 써줘. 남의 불행을 빈 부적은 무당도 화를 입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진짜 신령님이 납득할 정도로 악독한 인간을 위한 부적을 만들거나 돈을 많이 받아서 신령님 화를 달래는 제사를 따로 지내든가 하지. 암튼 이거 불에 태워버려야 돼. 아주 나쁜 기운이 있는 부적이야.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그렇지. 이런 부적을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한테 주는 건 그 시어머니도 화를 입기 마련인데. 아니, 어떻게 그런 부적을 나한테. 내가 자네 기운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말이야. 앞으로 승승장구할 좋은 기운을 타고났어. 이렇게 나쁜 기운을 주는 인간들이랑 어울리면 안 되는 법이야. 시어머니랑 연을 끊던가 남편이랑 이혼을 하든가 해. 부적은 당장 태워버리라고. 설마 내가 자기 아들 앞길 막을까봐 이런 부적을 해온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 수가 있어? 1시간 후 시댁.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회사는 안 갔어? 잠깐 일이 있어서 조퇴했어요. 근데 어머니, 이거 정말 애 낳게 하는 부적 맞아요? 맞다니까 그러네. 아니 그대로 침대보에 넣어놓으라니까 왜 이걸 들고 와? 이런 효력 떨어진다고 몇 번을 말했니? 이거 제 앞길 막는 부적이라는데요. 정말 그 목적으로 이거 넣어두신 거예요? 제 침대에만 이 부적이 있던데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그나저나 내 말 못 믿고 어디서 확인이라도 한 거냐? 너도 참 의심도 많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부적을 넣어두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내가 말했잖니. 네가 우리 아들 앞길 다 막는다고. 그러니 너가 기력이 약해져야 우리 아들이 잘 나갈 거 아니니? 네가 회사 그만둔다 했다고 그만둘 애 같지도 않아서 이렇게 한 거다. 그냥 네 기만 죽이는 부적이니까 얌전히 침대보에 넣어둬라. 여자가 기센 것도 그리 좋지가 않아.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말이지. 그럼 내가 헛소리란던 거냐? 비싸게 산 귀한 부적이니까 얼른 제자리에 돌려놔라. 솔직히 가정이 잘 되는 게 네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니냐? 우리 진호가 승승장구를 해야 너도 편하지. 안 그래?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한테 이런 부적을. 정말 저한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기만 죽이는 부정이라니까 그러네. 생명엔 지장 없으니까 안심해. 이거 다 태워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 그만 가요. 그걸 태워버린다고? 제정신이야? 며느리 일 잘 안 되게 하는 부적 해온 어머니나 이게 잘된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집. 그러니까 이 부적이 당신 앞길을 막는 부적이라고? 어머니가 직접 그런 목적으로 받아온 거고? 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네. 아무리 자기 아들이 더 잘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무당 말이 저주가 섞인 부적이니까 당장 태우라고 하더라고. 어머님 그냥 침대보에 넣어두라시고. 부적이 내 이불보에만 있어서 찝찝하다 싶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부적 이런 거 믿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 아, 진짜 이러지 좀 말라니까.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엄마가 이런 부적까지 사왔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지금까진 그냥 어르신들이 가끔씩 점 보고 마음의 위안 얻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엄마 성격에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가 엄마랑 연 끊을게. 그게 맞는 것 같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당신 잘못도 아닌데 뭘. 난 어머니 사과를 받고 싶은 거야. 내 엄마는 내가 잘 알잖아. 우리 엄마 절대 사과할 사람 아니야. 안 봐도 뻔해.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길걸? 엄마랑 얘기하고 올 테니까 당신은 좀 쉬어. 갑자기 조퇴한다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 부적도 줘. 내가 가는 길에 태워버리고 올게. 1시간 후, 시댁. 이제 자려고 누웠구만. 무슨 배를 그렇게 요란하게 눌러.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며느리 앞길 막는 부적을 만들어서 며느리가 자는 침대보에 넣어놓을 수가 있냐고요. 진짜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아유, 진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될 것을 그새 너한테 일러 바쳤어? 그 부적 별거 아니야. 그냥 기를 죽이는 부적인데 네 처가 워낙 기가 세지 않니? 그래서 네가 이제까지 승진도 못하고 대리에 머물러 있는 거고. 무당 말이 네 처 기만 죽여도 네 앞길이 좀 트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부적 만들어 온 거야. 너한테 좋은 거니까 그냥 제자리에 넣어놔. 별것도 아닌 일을 갖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아니 사람 앞길 막는 부적을 어떻게 놓나요? 그러다 진짜 송이한테 무슨 일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이런 부적 자체를 사질 말라고. 엄마가 부적 집에 구석구석마다 붙여놓을 때마다 얼마나 찜찜했는지 알아? 내가 너 못 되라고 그래.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남편이 돼갖고 말이야. 와이프랑 같은 회사 다니는데 와이프보다 승진이 느리단 게 말이 돼. 네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다 네 와이프가 네 길을 다 빼가서 지 좋은 일에 쓰는 게 뻔한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니? 정송이 걔가 뭐라 그러면 그 베개 안에 넣어놓으면 모를 거다. 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어, 역시 엄마에게 기대라면 안 됐지. 앞으로 엄마랑 연 끊을 테니 그렇게 알아요. 뭐? 나랑 연을 끊겠다고?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디 자식이 돼갖고 부모한테 연 끊겠단 말을 해? 엄마가 이렇게만 안 했어도 그럴 일 없었어요.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니까 화낼 필요도 없어요. 난 내 와이프가 나보다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똑같이 와이프랑 가정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엄마가 자꾸 그걸 방해해서 이런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엄마도 제발 그놈이 점쟁이 말 좀 그만 믿어요. 다 엄마 등골 빼먹으려는 수적이라고요. 저 가요. 너 거기 안 서? 어휴, 무당 말이 다 맞았네. 송이 걔 기가 세서 결국은 모자건 얘도 망칠 거라 했는데 그 말이 딱 맞아. 1시간 후, 집. 엄마한테 확실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엄마 연락 와도 받을 필요 없어. 아니, 받지 마. 꼭 얘기해야 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우리 집 일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정말 어머니랑 연 끊겠다고 하고 온 거야? 당연하지.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너 좋아서 결혼하자고 한 건데 너가 엄마 때문에 저주부적이나 걱정하면서 사는 게 말이 돼. 내가 부끄러워서 당신 얼굴도 똑바로 못 보겠어. 미안해. 이런 일이나 겪게 하고. 아니야.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래도 당신이 먼저 이렇게 결단 내줘서 고마워. 솔직히 나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거든. 부적이니 무당이니 그런 것도 무섭기도 하고. 당연하지. 그동안 참고 살아줘서 고마워. 이제 그럴 일이 없을 거야. 3일 후, 무당집. 아유, 그걸 또 들켰어? 내가 말했지? 보통 기가 아니라니까. 옛날 같았음 장군을 해도 될 기야. 그 정도로 자네 며느리 기가 세다니까.
아들이 연을 끊자고 하더라니까요. 여태 연락 한 통도 없고. 이러다 연 끊기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요. 다 자네 며느리 때문이야. 도적 같은 걸로는 안 되겠고 굿을 지내야 될 것 같은데. 굿이요? 그래. 그래야 좀 며느리 기운도 떨어져 나가고 자네 아들도 살아. 지금까지 생고생하면서 자식 키워놨는데 그 여시 같은 기집애한테 뺏길 셈이야? 자네 아들도 승진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애초에 결혼을 시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결혼을 시켜서 이사다를 만들어? 그럼 굿을 지낼 필요도 없을 텐데. 아들이 하도 이 여자랑 결혼 안 하면 죽겠다고 하니까. 저기, 굿밖엔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돈이 문제야? 이렇게 아들 내버려 두잖아. 네 아들 병 걸려 죽거나 사고 나서 뒤져. 이 센 사람 옆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1억이면 되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돈 구해서 와. 알았지? 1억이나요? 그건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음 전 재산 끌어안고 와 있던지. 아니요. 그럴 리가요. 우리 아들 죽는다면 무조건 해야죠. 6개월 후 집.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송이야, 내가 미안했다. 그동안 염치가 없어서 연락도 못했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정말 미안해. 응? 그러니 나 좀 한 번만 살려줘라. 무슨 일 있으셨어요? 바깥이 얼마나 추운데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세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그 망할 사기꾼이 내 전 재산을 다 먹어버렸어. 처음엔 굿을 한다고 1억을 달라 하더니 그 다음엔 아무래도 조짐이 안 좋다면서 다시 굿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야금야금 내 돈을 빼가더니 이제 내가 빈털털이 된 거 알았는지 다신 찾아오지 말라 하더라. 어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거냐. 난 그저 너네들 잘 살라고 이렇게 한 건데 어쩜 그 맘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그럼 정말 전 재산을 그 무당한테 다 준 거예요? 너도 내가 한심스럽지? 나도 그래. 진작 너네 말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첫째한테 말하니까 자기도 도와줄 여력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는 거 있지? 걘 옛날부터 자기밖에 모르며 살았어. 지 엄마 친구도 없고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러니?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온 거다. 미안하다, 송이야. 어머니, 어쩌다 그러셨어요. 돈이 어떤 돈인데 어머니가 일생을 뼈 빠지게 일하셔서 번 돈이잖아요. 그만큼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 에휴, 이제 생각해보니 내가 못났다. 내 자식이 잘 되려면 며느리도 잘 돼야 되는 건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며느리 저주하는 부정이나 만들어달라 했으니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아휴, 내가 나가 죽어야지. 일단 남편 빨리 오라고 했으니까 오면 같이 얘기해봐요. 너무 울지 마시고요. 그러다 몸 상하세요. 1시간 후.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그 무당 이상하다고 했죠. 지금까지 맞춘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의지란 거예요? 내가 친구가 있기라니 가족이 있기라니 평생을 네 아버지한테만 의지하며 살다가 네 아버지도 죽어버렸는데 내가 누구한테 고민을 얘기하겠어. 그래도 그렇게 무리해서 구슬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저 너가 나랑 영영 끊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그랬지. 아니 나랑 연 끊을 게 걱정이 되면 나한테 연락을 하면 되지 굿은 왜 지내요. 내가 뭐 때문에 엄마랑 연 끊겠다고 한 건데요. 다 엄마가 그 무당 말만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미안하다. 다 내가 못난 탓이야. 경찰서에도 다녀왔는데 사기로 걸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 내가 자발적으로 돈을 냈고 실제로 굿까지 지냈으니 사기로 보기가 애매하다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 재산을 홀라당 그 여자가 다 빼갔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 무당이 한두 번 사기를 쳐봤겠어요? 그럼 여태 어디서 지낸 거예요? 그냥 남은 돈으로 찜질방 전전하다 왔지. 네 형은 죽어도 자기 집에서 지내란 말은 안 하더라.
장남이란 놈이. 암튼 염치가 없다 내가. 이제 찜질방 갈 돈도 없고 해서 온 거야. 이 늙은이 일 시켜주는 데도 없고. 일단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경찰서도 같이 가시고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겠죠.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고맙다 송이야. 여보, 그냥 내 손에서 어머니 지낼 곳 찾아보고 그래도 돼. 아니야,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잖아. 이유야 어쨌든 이렇게 추운데 혼자 보내게 하는 건 아니지. 어머니 분명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고맙다 송이야. 이렇게 착한 널 두고 내가 왜 그동안 못 살게 굴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그만 우세요. 그러다 정말 몸 상해요. 6개월 후 시댁. 아유, 우리 송이 왔어. 어서 와라. 오늘아 많이 힘들었지? 주말인데 쉬지 않고. 아니에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래도 시아버지 제삿날인데 당연히 와봐야죠.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오늘도 안 오신대요? 기대를 하질 말아야지. 이제 난 걔네들 포기했다.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잘 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내가 제사 준비 다 해놨으니까 짐 내려놓고 푹 쉬어라. 시원한 식혜라도 한 접시 갖다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집이 점점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 방 구해드릴 땐 낡은 느낌이 강해서 괜히 죄송했는데. 죄송은 뭘? 시어머니 집 따로 구해주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다고. 이 정도면 나 혼자서 살기 충분하다. 어머니가 옛날부터 집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셨어. 덕분에 훨씬 집이 좋아졌네. 그래, 집도 사람과 같아서 꾸미기 나름이야. 암튼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 내가 요즘 동네 사람들만 보면 우리 송이 자랑하기에 바빠. 아들 자랑은 안 하고? 암만 그래도 우리 송이가 최고지.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 저 되게 부끄러워요. 그래도 동네 이웃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다행이네요. 혹여나 또 외롭게 지내실까 걱정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어. 요즘은 같이 점심 먹고 차 마시며 얘기하는 재미로 산다니까. 진작 이렇게 살았음 그렇게 사기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아이,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원래 사기가 맘 약할 때 당하기 쉽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개념지 마세요. 덕분에 더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깟 미래 좀 미리 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생각해보면 미래를 알려준 게 아니라 거의 협박이었어. 일부러 안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든 사람들이 그거 모면하려고 돈 바칠 거 뻔히 아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였어. 아유, 아무튼 나쁜 인간이야. 내가 그 사기꾼을 감옥에 쳐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일부는 돌려받았으니 그게 어디예요. 소식 들어보니까 이사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또 어디서 애먼 사람 붙잡고 돈을 뜯어내려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제 무당이 무자만 들어도 소름이 돋아. 이제부터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제 그럴 돈 있음 엄마 파마라도 한 번 더 하고 옷이라도 한 벌 더 사 입어. 그게 남는 거야. 알죠? 아유, 당연하지. 맞다. 우리 송이 좋아하는 깻잎전 잔뜩 붙여놨는데 좀 먹을래? 어머, 깻잎전 안 그래도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너가 저번에 맛있게 먹길래 제일 먼저 준비해놨지. 막 붙여놨으니까 지금 먹어도 뜨뜻할 거다. 네, 잘 먹을게요, 어머니. 그래, 맛있게 먹어라. 6개월 후. 그 뒤로 어머니와 저는 둘도 없는 친한 사이가 되어 주말이면 함께 찜질방을 다녀오거나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걸 아시는지 가끔 아이도 돌봐주시고 반찬도 따로 챙겨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실 가끔씩 어머니가 무당말만 믿고 저를 안 좋게 하려고 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괜스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머니께서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시고 절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셔서 이젠 마음이 다 풀린 상태예요. 이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서로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정도니 관계가 많이 진전된 거겠죠? 혹여나 무당말에 전적으로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정말 용한 무당도 있겠지만 사람이 약한 감정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게 목적인 무당도 있으니 저희 어머니처럼 피해보지 마시고 잘 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는 요즘이 행복해요. 남편도 저번 달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